네,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오늘 리뷰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찾아왔는데 덴버 너게츠가 역시 예상한 것처럼 잘 나갑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뭐 역대급 2차 스탯 지금 기록을 다시 한번 써내려가고 있으면서 팀도 정말 만지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덴버 너게츠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니콜라 요키치가 또 2주의 선수상도 또 받았고, 석주님 덴버 너게츠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사실 덴버야말로 리뷰를 할 게 거의 없죠. 최근 몇 년간 시스템이 똑같고 옵션이 똑같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똑같고, 근데 이 팀을 관통하는 건 그거죠. 어떤 멤버들이 요키치와 함께 뛰냐가 역시 제일 큰 화두였는데, 이번 시즌에 보강을 많이 했어요. 뭐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캠 존슨, 브루스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이제 덴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멤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요키치가 있는 구간 혹은 없는 구간을 잘 융화가 되면서 개인의 효율과 별개로 요키치를 잘 도와주다 보니까 요키치가 지금 조용하게 시즌 트리플 더블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덴버의 상승세가 동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덴버 특집할 때 그랬잖아요. 벤치를 너무 안 쓴다. 근데 올해 벤치 멤버를 많이 쓰고 있어요. 20분 이상 뛰는 선수가 8명. 이 뭔가 굉장히 뎁스가 두터워진 팀이죠. 그러니까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얘기했지만은 뎁스가 두터워야지 플레이오프에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템포가 빠른 농구가 계속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은 결국은 벤치가 두터워야 된다는데 벤치를 잘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수도 잘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이튼 이런 애 잘 쓰면서, 페이튼 왓슨 같은 애들도 오늘도 잘했죠.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고 색깔이 크게 달라지는 않았는데, 일단 요즘 메타에 맞는 농구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조금 메타에 역행하는 그렇죠. 팀이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저희가 녹화를 할 때 웸비가 뭐 MVP 트로피에 뭐 이름을 뭐 새겨놨다 막 저희끼리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기승전 요키치로, 물론 이제 스가도 있지만 다시 스가와 요키치의 어떤 싸움으로, 왜냐면 웸비가 오늘 또 지는 바람에 조금 맞아요. 내려오는 모양새고 약간 그 초반에 그 기세가 좀 꺾였거든요. 근데 요키치의 MVP 지금 4번째겠죠? 이번에 또 받으면은 어떻게 좀 보세요, 석주님? 너무 잘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임팩트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별개 얘기인데, 너무 잘하는 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역대급 페이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왜냐하면 최근 5경기 보면 지금 2점 야투율이 80%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요키치를 이거 그냥 딸깍 잘하네라고 해버리니까 임팩트가 크지 않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게 팩트인데, 이게 과연 MVP 수상의 임팩트까지 이어질까, 이게 좀 궁금증으로 남는 거죠. 근데 너무 조용한 거 지금 이미 3번이나 또 받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웬바냐마는 지금 약간 부침을 겪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저번에 본편에서 NBA 사무국에서 오셨던 김병욱 대표가 왔는데, 그때 우리가 그 스타 얘기하면서 요키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사무국에서는 신경 안 쓰는 선수고, 왜냐면 SNS에 쓸 게 없어 별로. 근데 요키치가 그래도 하이라이트 보면 재밌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밋밋해가지고. 그리고 팀도 큰 시장도 아니고 선수 자체도 화려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조용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 저희가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대항마가 어디냐 막 이렇게 막 질문을 막 오프 시즌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꼽혔던 게 덴버 너게츠인데, 지금 어쨌든 오클라호마가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2경기 차로 그래도 좀 바싹 그래도 붙고 있는 게 덴버 너게츠인데, 저는 뭐 요키치 얘기 나왔으니까 스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와 이제 진짜 플레이의 어떤 완숙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스가랑 요키치가 뭐 공통점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프코트 오펜스를 혼자 작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스가를 보면은 사실 부상자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부상자가 좀 있는 편이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좀 부분적인 부상 때문에 빠졌다 들어왔던 선수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활약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이번 시즌도 이미 MVP 트로피에 SG까지는 새겼다. 아직. 왜냐면
요키치는 너무 잘하는 게 이제 상수가 돼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스가는 좋든 안 좋든 일단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일단 지금 그래서 MVP 레이스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스가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위원님 스가 간략하게 코멘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올해 더 무서워진 게 사실 지난 시즌에는 그 수비 진짜 잘하는 선수들에게 약점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PJ 워싱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도 올해는 막 뚫어내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수비 잘하는 애들 막 붙여도 뚫어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고 그때 김명욱 대표가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를 발전시킨다. 보면은 무명이었던 선수 진짜 막 올해는 AJ 미첼. AJ 미첼이 사실 작년에만 보면 파이널 때 얘 썼다가 져가지고 엄청 욕먹었던 그 애거든요. 근데 걔가 올해 잘해. 그러니까 얘는 누굴 붙여놨더라도 맞아요. 스가 옆에 있으면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예전에 대표적인 선수를 보면은 뭐 레리 버드,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얘네들 옆에 있으면은 잘한다. 그런 선수가 된 거죠 이제. 위원이 은근히 레리버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시 들을 때 항상 레리버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아니 근데 경우가 그런 좀 평가를 있어요. 받았으니까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스가나 요키치나 뭐 주변 동료들까지 버프시키는 능력이 뭐 탁월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MVP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요키치도 캠 존슨이라는 선수는 약간 좀 부침을 겪게 좀 적응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좀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석천님 캠 존슨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마포즈를 치웠다. 이제 약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캠 존슨 잘하고 있나요? 일단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캠 존슨이 5경기에서 10개 넘게 야투 시도한 게 딱 3경기예요. 그러니까 야투 시도 자체가 조금 소폭 줄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인터뷰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요키치 패스 받아 보니까 와 내가 이런 패스 받고 슛 던져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한테 좋게 봤던 딱 하나 이유는 슛 릴리즈가 진짜 2키 때 선수 치고 진짜 빠르거든요. 그냥 잡으면 올라가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 선수가 아직은 덴버 안에서 요키치의 패스를 받는 다음에 움직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브루클린이라는 다른 또 시스템이 잡혀있는 팀에서 농구를 하다 넘어왔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있었나요? 이게 있었죠. 죄송합니다. 조르디 페르난데스는 그래도 이제 네네. 운영을 잘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적응 단계에 있고 적응 단계에 맞게 또 이 선수도 스스로 약간 플레이에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은 캠 존슨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8점 넣고 8분 뛰고 2점 넣었죠. 예. 오늘 올해 부침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캐치앤슛 어쩔 수 없이 요키치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코너 3점 넣어줘야 되는데 캐치앤슛 빈도가 44%. 그러니까 던지는 슛의 44%가 캐치앤슛 3점이에요. 근데 성공률이 18.2%입니다. 처참하죠. 오른쪽 코너 3점 올해 11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습니다. 제로. 왼쪽 코너 3점 8개 중에 2개 25%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넣어줘야 될 거 못 넣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데 언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그 코너 3점 장인 아닌가요? 재밌는 게 풀업 빈도는 5.3%밖에 안 되는데 성공률은 또 50%예요. 예. 경기당 0.4개밖에 안 던지고 있지만 0.2개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팟업이 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 밸런스를 잡으면은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물론 그쵸. 제가 볼 때는 마포즈보다는 팍 폭발력 있는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코너에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걸 한 개에게 줄 정도만 되면은 좀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이제 고감도 슈터들은 결국 이제 시즌 끝나면은 어느 정도 자기 차례를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이제 뭐 슛 관련 부분은 당연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덴버가 지금 마포즈를 그리워할 그런 지금 아니 근데 수비에서 네. 전혀 네츠에서 지금 혼자 아주 행복농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수비에서 똥을 싸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마포주는 수비 때 서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움직인다라고 영웅근 기자님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선수는 그래도 팀 단위 수비 움직임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에서 못 넣는 것 대비 굉장히 움직임을 열심히 가져가기 때문에 요키치가 받는 부담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일례로 지금 캠 존슨 이렇게 못하지만 요키치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요키치에게 받는 영향이 존재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캠 존슨이 어쨌든 좀 부침을 걷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덴버의 3옵션을 우리가 굳이 꼽아 보자면 좀 어느 선수라고 좀 그렇죠. 생각하세요? 고든이죠. 고든 올해 3점 고든이 있구나. 너무너무 잘 넣어주고 있고 3점의 성공률이 지금 46.7%예요. 경기당 뭐 미쳤어요. 엄청나게 이게 고든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넣으니까 지금 캠 존슨이 못 넣는 거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골셋에 진짜 10개를 무섭고. 넣는 바람에 아마, 근데 출전 시간들이 다 지난 시즌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벤치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인 여유도 있고 이 팀이 좋아진 게 그러니까
마포주가 나가면 수비가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지표상으로도 나와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108.5로 리그 2위, 넷 레이팅이 13.0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상대 3점 허용률이 리그 1위예요. 30.5%밖에 안 주고 있어요. 지난해는 22위였거든요. 36.5%. 35%를 보통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것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겠다. 이것보다 낮으면 작년에는 평균보다 더 줬고 올해는 평균보다 훨씬 더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포주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선수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걸 원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사실 저랑도 연관이 있어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덴버에서 지금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댈러스에 있을 때 통산 3점슛 성공률이 한 번도 40%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덴버 가서 수비해줄 거 해주고 앞으로 빠르게 달려줄 거 달려주면서 45%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요키치가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비티를 받는 선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돈치치에게 안 썼던 것들을 되게 다른 차원의 그래비티를 잘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티마주가 작년에 그 디트로이트에서도 디트로이트에서. 솔리드한 활약을 잘했어요. 펼쳤던 잘했어요. 걸로 알고. 그 브라운 콤비들은 브라운 형제는 잘 하나요? 덴버에? 네. 잘해요. 특히 저는 브루스 브라운만큼 놀라운 게 크리스찬 브라운. 이 선수가 요즘 슛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긴 한데 어시스트, 그러니까 뿌려줄 때 뿌려주는 패스를 되게 잘 하고요. 염은근 기자님도 아마 비슷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선수가 공 잡고 동료를 보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공 잡고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혹은 다른 선수가 공을 잡고 핸들러 찾지 않아도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팀 단위 동선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진짜 우승팀에서 어린 선수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왠지 그 브라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브라운? 크리스찬 브라운요? 네. 아니 안 좋아요. 그래요? 뭔가 스타일이 왜냐면은 노스캐롤라이나랑 결승에서 캔사스 절대 이 우승팀 멤버였어요. 또 덴버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또 누가 있나요? 혹시 웨스트브룩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나요? 웨스트브룩 빈자리는 버려요. 하더웨이 주니어도 있고 여러 명이 매우 빈자리가 크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나름 잘했잖아요 웨스트브룩이. 또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나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 덴버 감독이 좀 이렇게 좀 불시에 바뀌었잖아요. 감독은 좀 괜찮다고 좀 보세요. 아직 좀 데이터가 좀 판단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NBA 이번 시즌 보면은 지난 시즌에 막 우리가 리뷰하고 막 시즌 중에 할 때 보면은 지역 방어를 쓰는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 작년에 그랬죠. 올해는 횟수도 늘어났지만은 쓰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덴버가 그 중에 하나고 지역 방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키치가 수비를 못하는 걸 가릴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게 괜찮고 이 사람이 리가덜맨 아들이잖아요. 리가덜맨이 휴스턴에서 그 예전에 세크라멘토 있을 때 센터가 컨트롤 타워하는 프린스턴 오펜스를 썼고 덴버도 그 오펜스를 계속 씁니다. 프린스턴 오펜스 중에 포인트 시리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키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괜찮다. 지금 아직 잘 하고 있다. 생각보다. 저는 일단 덴버라는 팀 자체에 많이 녹아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보면 사실 요키치 의존도가 엄청 컸고 출전 시간 관리가 하나도 안 됐고 기본적으로 템포가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요키치가 물론 다 잘하는 선수지만 솔직히 공 잡고 빠르게 달렸다가 빠르게 돌아오고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템포를 낮췄을 때 훨씬 효율이 짙어지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덴버 그 페이스가 20이에요. 그러니까 느릴 때 느리게 하고 요키치가 없을 때는 빼서 또 빠르게 달리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조율하는 감독이 됐고 무엇보다 선수를 가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안 갈린다는 아닌데 이번 시즌 덴버를 보면 9명의 선수가 최소 10분 이상을 뛰어요. 이런 거 보면 로테이션 범위도 되게 풍부해졌고 이건 사실 팀의 영향도 있겠죠. 워낙 많은 선수를 보강을 했고 그 선수들이 다행히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뭐 캠 존슨 정도를 제외하면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팀 단위에 맞게 감독도 잘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그 아들만이 옛날에 유럽 센터들하고 그렇죠. 디바츠, 브래드리는 밀러, 미국이구나. 크리스 웨버 이런 그런 닉네임을 선수들이고. 상당히 잘 쓰는. 근데 그때 코치가 바로 프린스턴 오펜스 창시자였던 핏 캐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농구의 거의 끝판왕을 만난 격이겠네요. 그렇죠, 요키치라면 완전 모든 그 나머지 선수들의 장점을 다 합친 그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지금 덴버가 뽑은 드래프티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리안 스트로더라든지 이제 피켓 같이 지난 시즌에 좀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 입지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덴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선수들을 처리하기도 좀 애매할 텐데. 팀으로서는 참 좋은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주 시즌들을 뽑았어. 근데 그 시즌들이 그 붙일 틈 없이 뭔가 로테이션 멤버가 풍부하다라고도 또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팀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상당히 안정적인 뎁스를 자랑하는 농구. 예전엔 진짜 거의 요키치의 원맨쇼 같은 느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자말 머레이도 정규 시즌인데 잘해주고 있고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스로더도 작년에도 잘 못 나오다가 부상자 나왔을 때 잘했거든요. 기회가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때 보여주면 되고 예. 걱정 안 하죠. 잘 나간 팀의 고민거리죠. 신인을 못 키운다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위원님이 싫어할 만한 제가 주제 하나 또 던져볼게요. 마포주의 활약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브루클린 네츠에서. 마포주요? 네. 저희 3점슛을 막 대여섯 개씩 꽂아버리고 막 그냥 거기서 병장 놀이 하는 거지 뭐. 팀이 못 이기는데 뭔 근데 나름 그래도 그쪽 또 약간 마이너리그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거기서도 약간 또 품격이 또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는 머리. 대부분의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츠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만하려고 했는데. 근데 마포주가 그게 그쵸. 마포주 그럼 또 팀을 옮겨야 되나요? 비싸가지고 AD와 혹시 절대 싫어요. 아니 덩어리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오스틴 리브스와 아니, 저는 솔직히 동의하거든요. 리브스를 뭐라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 있는데 근데 갈미 괜찮지 않아요? 요즘?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마이클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미리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싫은 게 아니라 댈러스라는 팀의 입장에서 받아오는 게 마포주인 게 싫은 거죠. 네. 근데 마포주가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좀 떨어지는 편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수비에 대한 어떤 니즈가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뷰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예요. 지금도 그 브루클린 경기 보면 마포주 거의 커리어 하이급 득점 스탯 쌓고 있거든요. 근데 팀이 계속 지잖아요. 이게 의도적인 탱킹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브루클린 경기를 몇 번 팔로잉하면서 느낀 거는 이 선수는 진짜 핸들러들이랑 페어링이 안 된다. 마포주는 되게 이상한 경우예요. 슈터인데 팀 단위 동선 농구를 못 하고 슈터인데 본인한테 공을 줬을 때 잘하는 진짜 신기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는 우승팀 입장에서 데려가기 힘들죠. 좀 핸들러랑 페어링이 맞아야 궁합을 좋다고 페어링을 할 텐데. 네. 와, 그럼 요키치를 어쨌든 얘를 데리고 우승을 한 거네요. 어쨌든 그때 또 잘했어. 잠깐에. 요키치도 마포주 데리고도 몇 경기 우승했으니까. 잘했어, 몇 경기. 요키치가 그래서 막혔을 때 잘했어요. 주사위라고 그랬잖아요. 뭐 주사위 6등은 뭐. 근데 이게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는 마포주의 가치가 그렇게 안 드러나는데 파이널 같이 약간 모두가 이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마포주 같은 성격이 뭔가 좀 한두 경기 정도는 약간 야마모토처럼 캐리를 좀 해줄 수 있는 느낌이 좀. 야마모토는 너무 잘하지 않았나? 의원님 보셨어요? 월드 시리즈?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한 5, 6, 7차전 봤거든요. 네. 엑기스만 그리고 보셨네. 뭐죠? 그때 18회까지 갔던 거? 3차전. 그건 제가 9회부터 봤거든요. 한 경기 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확히 진짜 두 게임 분량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속준이 야구 진짜 안 보나 보네요. 제가 야구를 근데 이번에 저 그 야마모토 하는 영상 봤어요. 쇼츠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네. 그거 너무 멋있었는데 오릭스에서 공을 이제 보내주는데 그거 보셨어요, 소츠? 그게 이제 어쨌든 미국은 이제 이 선수를 팀 내 최고스타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궁금해.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미국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러면서 그 마지막 문구가 이거였어요. 일본 최고가 그러니까 가라 요시노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본 최고가 세계 최강이라는 거를 증명해줘. 근데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오 멋있다. 낭만이 있다. 약간. 진짜 일본 구기 종목들은 다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야구에 목숨을 거는 나라니까. 말도 안 돼요. 키가 170 한 프로필에 8로 나오는데 더 작다라는 얘기가 근데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니 똑같은 체형에 똑같은 조건인 우리가 오히려 체격 조건 좋은데 좋죠. 우리가 왜 못하냐? 이 바보들아. 류현진이죠. 류현진. 류현진이랑 야마모토랑 같은 급도 아닌 것 같아. 볼 때는. 야마모토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거 혹시 편집되나요? 편집 없이 가야 되는데. 그래도 류현진 칭찬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류현진. 네. 예. 그 베이징 올림픽 나 금메달 딸 때 진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때 심지어 그걸 마지막- 류현진이 말로 만들어주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류현진 칭찬할 때요. 아니 근데 그때까지 풀로 맞아요, 던졌잖아. 맞아요. 사실 우리가 백업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유현진 나간 다음에 누가 올리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정대현이 올라와서 그래서 심지어 포수까지 또 퇴장당하고 이러면서 극한의 상황이었긴 그때는 했는데 진짜 첫 경기 미국전 거의 진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극적으로 이겼고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금메달 땄잖아요, 전승으로. 그때 제가 베이징이었잖아요. 예, 제가 베이징에 동구 결승 중계하러 갔거든요. 또 베이징 지역 얘기 나오나요 또? 네. 허구현 위원이 거기서 막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다니고 아, 진짜요? 난리가 났어요. 아 당연히 뭐 올라갈 때죠. 오늘 금메달 땄다고. 위원님 허균 위원님 안 그래도 덩치가 좀 있으신 분 아니에요? 있죠, 있죠. 아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것도 지역 얘기인데 쿠바라고 있잖아요. 그 저희 베이징 올림픽 결승도 쿠바였고 쿠바가 이제 야구 엄청 잘하고 그러는데 쿠바 출신 이렇게 망명을 해서 NBA로 넘어온 선수는 없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하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꽤 있었어요. 예. 근데 쿠바는 야구를 대부분 하겠죠. 재능이 좋으면. 쿠바가 농구도 해요. 어, 네, 그래요? 농구 잘하고 흑인들이 많으니까 하고 올림픽 예선에 미국이랑 많이 붙어요. 네. 그리고 NBA 선수 몇 명 왔어요. 그 슈퍼스타가 없어서 그렇지 꽤 왔습니다. 네. 왜냐면 그쪽 막 그런 쿠바 쪽 시장이 또 열리고 이러면은 또 새로운 선수 또 수급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사실 그 마포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제가 전에 그러니까 느바비큐 나오기 전에 인스타였나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봤는데 마포주가 잘했을 때를 보면 요키치가 막혔을 때 마포주가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디펜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건 아닌데 요키치가 공수로 압박을 받았을 때 3&R로 주목받았잖아요. 리바운드 잘 잡아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요키치가 압박이 덜 받으니까 이 선수는 못해지는. 되게 핸들러들이랑 역기능을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이제 이 편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웬바냐마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요키치의 MVP 수상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라고 보시면서 예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현재까지는 3명이 다 3분의 1씩이라고 봐요. 네. 웬비도 껴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웬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새로운 수비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적응할 거 아니에요. 못할 것도 아니고. 네. 예, 웬비가 지금 페인트 존에 딱 들어갔을 때 가두는 트랩 수비랑 이제 놓는 수비를 같이 섞으니까 이 선수가 지금 얼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쉐이 다치면 요키치 100. 만약에 쉐이가 안 다치고 끝까지 시즌을 잘 치르면 저는 50대 50. 웬바냐마가 만약에 제 폼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40, 40, 웬바냐마 20 이렇게 봅니다. 마포주 MIP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마포주 MIP는 마포주가 잘했다는 걸 아마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팀이 워낙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관심이 근데 없을 커리어 겁니다. 하이예요. 네. 지금 커리어 하이래도 평균 한 25점 찍으면 기자들이 얘가 잘했는 거 뭐 이렇게 뇌 속에 아마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마포주 MIP 가능성. 네. 근데 MIP가 팀 성적을 보나요? 잘 안 안 보지. 보지만 안 보지 아니 근데 않나요? 그래도 좀 뭔가 관심이 있는 애들이 봐지 관심이 없는데. 죄송한데 마포주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전 진지하게 마포주 MIP도 있다고 봐요. 아니 제가 안 왜 다치면. 마포주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판타지에 마포주를 데리고 있는데 좀 나중에 픽을 했어요. 왜냐면 자꾸 다 마포주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대박 났네. 주웠는데 판타지에서는. 볼륨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찍어주고 있어가지고 대견해가지고 말을 해봤습니다. 커리어 첫 20점 이상 넣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 고교 랭킹 1위였거든요. 맞아요. 부상당해서 커리 무릎 나가서 그렇고. 13피까지. 근데 그 드래프트에서 거의 마포주가 그래도 꽤 잘하는.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가 원래 계속 마포주가 1위였고 그 밑에 학년에 있던 애가 마빈 베글리였는데 마빈 베글리가 월반하면 올라오면서 마빈 베글리랑 1, 2 다퉜거든요. 근데 실제 고등학교 때 둘이 붙은 경기가 올라와 있어요.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마포주가 앞서. 네, 근데 얘가 한 달 어리니까 얘가 1위라는 거 아니까 들이대는데 베글리 잘했거든요. 그럼 뭐 둘 다 못하는데 지금 NBA 와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돈 거면 말도 안 되는 거였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와. 그쵸. 어쨌든 뭐 베글 얘기까지 가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덴버 너게츠의 어떤 위클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